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폴스타4입니다. 폴스타4는 폴스타의 전기 SUV죠. SEA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요. 생산은 중국 항저우에서 합니다. 그리고 내년 말부터는 국내에서도 생산될 예정이고요. 폴스타4는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는 우선적으로 싱글 모터가 출시가 됐습니다. 듀얼 모터는 내년 초에 출시가 되고요. 배터리는 100kWh 용량의 CATL NMC가 적용이 됐고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싱글 모터가 511km입니다. 폴스타4의 기본 가격은 6,690만원이고요. 여기에는 파일럿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싱글 모터의 모든 옵션이 다 적용된 사양이고요. 가격은 8,090만원입니다. 폴스타4가 브랜드의 최신 모델인 만큼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기존의 폴스타2나 또는 기아민 폴스타3와는 또 다른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폴스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그중 하나인데 폴스타3까지는 볼보와 같은 토르의 망치 디자인을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폴스타4에 처음으로 듀얼 블레이드 헤드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폴스타4는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이 방향지 등의 면적이 전체로 크고 또 색감이 약간 노란색으로 그런지 점등이 됐을 때 굉장히 존재감이 있어요. 폴스타4는 전통적인 SUV가 아니라 크로스오버를 지향을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SUV 또는 동급의 다른 차들에 비해서 전고 또는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죠. 앞뒤의 오버행도 굉장히 짧게 설정을 했고요. 특히 차가 앞에서 보면은 넓은 전폭 때문에 실제 수치보다 좀 더 커 보이죠. 반면에 옆에서 보면은 오버행이 앞뒤로 좀 짧아서 이것 때문에 실제의 수치보다 조금 작아 보일 수는 있어요. 많은 전기차들이 도어 손잡이는 차체로 수납이 되는 플러시 타입을 채용을 하는데 폴스타4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면의 디자인도 개성이 있죠. 일반적인 SUV나 크로스오버와는 좀 다른 뒷모습이에요. 이게 얼핏 보면 약간 좀 폴스타2와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곡선과 직선을 적절히 배합을 했는데 특히 뒤쪽 같은 경우에는 직선을 조금 더 많이 써서 특히 뒤에서 봤을 때 차가 더 넓어 보여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테일램프는 일자로 쭉 이어진 디자인이고요. 특히 이 차가 뒷유리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나 디지털 룸미러형 카메라는 통상적인 위치보다 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뒷유리의 위쪽에 위치해 있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EV, 사이즈는 255에 45R 21입니다. 이 차가 싱글 모터이고 또 출력까지 생각을 하면은 알로이 사이즈가 좀 큰 느낌이 있죠. 폴스타4가 브랜드의 기함은 아닌데 가장 최신 모델인 만큼 실내의 구성이 폴스타2는 물론 3보다도 좀 더 좋은 면이 있어요. 전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폴스타4는 급이나 차 가격 대비해서 내양재가 좋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 데 만져보면은 여기도 그 우레탄이 좀 푹신푹신하고 실내는 가로 라인이 좀 강조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차가 실제로 전폭이 넓기도 하지만 차에 탔을 때 느껴지는 그 좌우의 공간감 있잖아요. 이것도 꽤 넓습니다. 그러니까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송풍구 라인까지 전체가 가로 라인이 강조가 돼 있어요. 모니터는 15인치고요. 플로팅 타입입니다. 모니터가 크기도 하지만 이게 또 플로팅 타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모니터가 크면은 약간 대시보드 라인과 좀 겹쳐 보이거나 살짝 앞쪽에 시야를 가리는 면이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견고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자꾸 흔들어도 이 소리라든가 흔들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실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대로 모니터 안에 모든 걸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리 버튼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이 홈 화면에서는 기본 이렇게 분할 화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홈 화면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전체를 띄울 수도 있죠. 참고로 내비게이션은 T맵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그러니까 자주 가는 걸 이렇게 조합을 할 수도 있고요.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는 타이어 압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홈 화면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로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은 공조장치 아이콘이 항상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조장치를 곧바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참고로 통풍과 열선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차에 들어가면 애니멀 모드와 뭐 온도 유지, 공조장치 타이머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차 그림이 있는데 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가기.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메뉴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모아놨죠. 예를 들어서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게 또 테슬라 스타일인데 또는 EX30도 이렇죠. 이렇게 모니터에서 글로우 박스를 열 수가 있고 닫는 건 이제 수동이고요. 이와 함께 미러 접기와 테일게이트 열기도 그 버튼들이 다 이 안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테슬라 비슷한데 조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티어링 휠,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모니터에서 조절을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스바겐 제외하면은 스노우 모드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차는 스노우 모드가 있어요. 어쨌든 바로가기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메뉴로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주행인데 여기서 크립 온과 오프 또는 스티어링 그 조절도 총 3가지가 있고 원페달 드라이브도 끄기와 낮은 표준 3가지가 있습니다.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서 그 조절 또는 드라이브 모드도 있었는데 이제 싱글 모터는 그게 없네요. 어시스트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ADS 관련 메뉴고요. 충전은 이제 말 그대로 충전 메뉴.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이제 오디오 사양이 좋은 편인데 이렇게 오디오도 이런 메뉴가 꽤 세분화가 돼 있어요. 여기는 구역이고 서라운드, 헤드셋, 이퀄라이저, 볼륨까지 굉장히 좀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탭이 있는데 조명에 보시면은 이게 후방 안개등 켜기와 끄기도 여기에 같이 있네요. 그리고 차량 찾기 옵션도 있고 그리고 잠금과 미러, 와이퍼, 테일게이트. 실내로 들어가면은 여기도 총 6가지 탭이 있는데 이제 조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고 여기는 시트고요. 참고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마사지도 웨이브와 등, 허리, 단일 포인트까지 총 4가지 포인트 그리고 그 강도도 3가지가 있습니다. 앰비언스는 실내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 차가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무드 조명이 도어 트림 같은 데 좀 예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내에 타면은 야간에 좀 더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드 조명 테마가 이렇게 솔라 시스템, 그러니까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좀 나눠져 있으니까 뭔가 브랜드와 그 컨셉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아래쪽에 그 관련 정보도 뜨죠.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기능으로 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 카플레이, 플로, 누구오토, 티맵 스토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발디 브라우저까지 요즘에 볼보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실내의 편의 장비 중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후방 카메라인데 보다시피 이 큰 모니터에 거의 꽉 차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화질 자체도 꽤 좋습니다. 기본 2분할이고요. 이쪽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 그림이 뜨잖아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해당 부위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360도 기능도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차 전체를 둘러서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차들은 이 가운데에 송풍구가 보통 2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차는 약간 길쭉하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충전 패드의 위치가 꽤 좋아요. 물리 버튼을 최소화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볼보처럼 딱 이 오디오 볼륨 다이얼 있잖아요. 이것만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소리 자체는 꽤 좋네요. 그 뒤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이 차가 센터 플로어가 플로팅 타입인데 그래서 이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공간도 용량이 꽤 큰 편이고요. 센터 콘솔 박스는 차 크기 대비해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입구가 좀 좁죠. 좀 깊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폴스타4는 뒷유리가 없기 때문에 이 디지털 룸미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물리 거울도 있는데 이렇게 젖히면은 디지털 룸미러로 전환을 합니다. 이 차는 뒷유리가 없기 때문에 뭐 거의 이 상태로 다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모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모드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선바이저는 좌우로 좀 긴 비율인데 그래서 그런가 거울도 일반적인 타입보다 조금 좌우로 기네요. 그리고 이 선바이저도 양쪽에 조명이 2개씩 있군요. 차 크기 대비해서 운전대의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하단이 살짝 깎인 D컵 스타일입니다. 보통 독일의 고성능 차들처럼 이 상단에 이렇게 은색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림에 적용된 이 가죽도 느낌이 괜찮은 편이에요. 참고로 운전대 조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이고요. 실내 디자인에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계기판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에 비해서 계기판이 좀 작죠. 특히 모니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계기판이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참고로 계기판 디자인은 3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전체를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죠.
참고로 이 화면에서는 그 테슬라 스타일처럼 주변의 차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지는데 이 크기에 비해서 표시되는 애니메이션이 또 생각보다 또 정교한 편이고요.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와이퍼인데, 보통 와이퍼가 이제 이쪽에 있는 차들이 간간이 있긴 한데, 이 차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돌아가요. 보통은 이제 멈추는데 이쪽이든 위쪽이든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실내의 편의 사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크기가 꽤 커서 이게 동급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비게이션 정보를 포함해서 저기에 표시되는 정보도 꽤 많고요. 시트는 하체처럼 약간 좀 탱탱한 쿠션이고요. 차 크기에 맞게 전체적인 좌우의 폭도 꽤 큰 편이죠. 무엇보다도 이 차가 등 상단과 등받이가 닿는 부분의 면적이 넓어서 머리라든가 목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는 물리 버튼을 최소화했는데 시트 조절은 이렇게 통상적인 차들처럼 측면에 있습니다. 기본 좌판의 사이즈도 그렇게 짧진 않지만 이렇게 앞쪽을 수동으로 연장할 수도 있죠. 이 차 사양을 보면은 유리는 당연히 이중접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중접합은 아니에요. 근데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역시도 뭔가 직선 라인이 좀 강조가 되어 있죠. 폴스타 4는 2열의 거주성에서 강점이 있는데,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휠베이스 대비해서는 2열의 레그룸이 꽤 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열 시트는 2열 치고는 시트의 크기가 큰 편이에요. 보통은 2열의 시트는 크기가 좀 작은 경우가 많고, 특히 좌판 길이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좌판도 그렇게 짧지가 않고요. 심지어 보통 유럽 차들이 등받이 각도가 많이 서 있는데 이 차는 어느 정도는 편하게 누워 있는 편입니다. 보통 이 정도의 레그룸이면 이 아래쪽의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1열 시트 아래쪽은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신발이 딱 이 정도만 들어가요. 하지만 이 가운데 부분은 거의 평평하게 처리를 했죠. 그래서 좌우의 공간감은 좋은 편이에요. 참고로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를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급에서 이렇게 2열 시트를 등받이 각도 전동 조절하는 차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양이 좋은 거죠.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앞쪽에 있고요. 이 2열의 컵홀더 치고는 이 플라스틱이 꽤 두껍네요. 2열 승객용 송풍구는 여기에도 있고 B필러에도 각각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2열 암레스트가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도 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실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루프인데, 이 파노라마 루프가 이 동급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닌가. 그러니까 2열의 헤드레스트까지 이게 쭉 뻗어 있습니다. 참고로 2열의 도어 트림과 2열 시트 뒤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은 이제 보통 프레임레스 도어가 이렇게 좀 많이 남는 편이죠. 트렁크 용량이 아주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이게 들어간 쪽에 그 폭이 좀 좁게 보입니다. 특히 이게 리어 팬더가 되게 두꺼워서 들어간 쪽에 그 가로 폭이 좀 좁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그 레버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공간을 가장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가 루프 라인이 좀 낮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통상적인 SUV보다는 실내 고 자체가 좀 낮은 편이죠. 앞쪽에 트렁크는 EV9처럼 레버를 2번 당기면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예, 전기차답게 정차 시 정수성은 충분히 조용합니다. 아주 잔잔하게 전장품 소리만 있고요. 보통 히트펌프 들어가면은 그 소리가 좀 유독 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히트펌프가 들어가면서 소리가 좀 많이 커졌는데, 이 차는 히트펌프가 들어갔지만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차는 싱글 모터의 뒷바퀴 굴림이고요. 최고 출력은 272마력입니다. 당연히 듀얼 모터만큼의 동력 성능은 아닌데, 보통 272마력의 싱글 모터면은 일상적인 용도로는 충분한 힘입니다. 제가 관심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승차감인데, 스페인에서 탔던 듀얼 모터가 승차감이 굉장히 좀 빼어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싱글 모터는 이제 듀얼 모터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승차감이. 물론 이게 달린 도로에 따라서 그런 승차감도 좀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정확히 좀 맞비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대략 비교를 해보면은, 만약에 기존에 듀얼 모터가 스페인에 탔던 게 승차감이 100%였다면 이 싱글 모터는 대략 한 60%? 그래서 승차감 면에서 확실히 듀얼 모터와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은 단순히 가변 댐핑이 있고 없고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부품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이제 그것 때문에 승차감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폴스타 4가 그런 것 같아요. 저속에서 움직일 때 그런 느낌 자체는 대략 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차다 보니까. 이 차가
전체적으로 좀 모터가 마일드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하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통통 튀는 감각인데, 그러니까 단단이나 딱딱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부드러운 건 아니고 약간 좀 통통 튀는 감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공기압을 조금 많이 넣었을 때 약간 좀 통통 튄다고 하잖아요. 대략 그거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테슬라처럼 적정 공기압이 좀 높은데, 아마 근데 그것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야는 꽤 좋아요. 이 차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거든요. 또는 대시보드가 낮아서 전방의 시야가 좀 잘 보이고, 좌우의 사이드 미러도 저게 크기는 작은데 사각지대가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좀 있죠. 디지털 룸미러 때문에. 이 차가 전장이 아주 그렇게 긴 차는 아닌데, 뭔가 전폭 때문에 이 회전 반경이 되게 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지금 체크하는 곳에서 여기 좀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두고 돌아나가요. 듀얼 모터와 달리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느낌과 원페달 드라이브, 이제 이거만 있죠. 원페달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끄기와 낮은 표준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표준은 원페달 드라이브 지원이고, 끄기는 타력 주행을 강조한 모드인데, 일상적으로 타시기에는 원페달 드라이브 끄기가 이제 가장 좀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렇게 달리다가 가속 페달에다 발을 놓으면은, 그러니까 좀 대굴대굴 굴러가는 타력 주행 모드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도 좀 차의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저속에서는, 그러니까 끄기 상태에서 그래도 뭔가 약간 그 회생제동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속도가 높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유로나 고속도 같은 그런 좀 속도에서 가속 페달 오프로 하면은 이렇게 쭉 굴러가는 그 타력 주행 모드가 좀 더 강조가 돼요. 그리고 낮음으로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렇게 회생제동이 좀 더 강하게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낮음까지는, 그러니까 크리핑 되는 속도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감속이 되고, 표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 감속이 가장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상태에서 발 떼면은 감속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브 하면은 그 감속이 크게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승차감에 이게 영향, 좀 멀미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도 이 감속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스티어링 느낌은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있는데, 제가 스페인에서 듀얼 모터 시승할 때 이 차는 주행해서 다 좋은데 스티어링 느낌이,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너무 논다. 그게 이제 거의 유일한 단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 역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좀 달리는 노면에 따라 이게 좀 시승 느낌이 좀 다른 게, 그때는 가볍게와 표준으로 해도 뭔가 되게 많이 논다고 느꼈거든요, 가운데 부분이. 근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싱글 모터 타니까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와 표준 상태에서는, 이제 통상적인 차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부분이 유격이 좀 커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직진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드를 이제 단단하게로 바꾸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거의 이렇게 단단하게로 세팅을 하고 시승을 했어요. 이 차는 방향지 시동도 소리가 좀 작은 편인데, 재미있게도, 그러니까 이게 방향에 따라서 이쪽,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키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방향지 시동 소리가 나고요. 이제 왼쪽을 키면은 이쪽에서 또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좀 작아서 가끔 가다가 이게 지금 켜 있는 거를 까먹을 때도 있어요. 폴스타 2를 시승할 때도 느꼈지만, 이 폴스타가 유리가 이중접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부 소음이, 그러니까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급이 더 높고 이제 가격이 좀 더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음을 좀 더 해서 전체적으로 이 방음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노면이면은 보통 이거보다 타이어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거든요. 특히 21인치 타이어 끼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전체적인 소음은 꽤 적은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 승차감은 오히려 저속보다는 약간 좀 속도가 올라갔을 때 이때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조금 안 좋은 면에서 약간 좀 충격을 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속으로 올라가면, 또는 속도가 높아지면은
이런 면들이 뭔가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가 있는데 또는 장단점도 확실하고, 일단 악천후에서도 항상 일정한 시야가 확보가 되고 또는 뒤에 사람이 많이 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거울보다 더 화각도 넓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룸미러가 좀 운전자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룸미러 볼 때 이렇게 잠깐 보잖아요. 그래서 거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물체가 이거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가까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딱 볼 때 이게 순간적으로 초점이 한 번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호불호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그래도 SUV 또는 크로스오버에 해당되고, 이제 차도 크고 좀 무겁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또는 이렇게 빗길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자세가 안정적이네요. 요즘에 나온 전기차는 테슬라 제외하면은 가속할 때 마일드하게 세팅하는 거는 대략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차도 초반에 아주 풀악셀 50% 이상 안 넘어가면은 대체로 좀 마일드하게 가속이 되고요. 근데 풀악셀 하면은 제출력이 다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밟고 다니면은 가속감이 좀 마일드해서 270 치고는 뭔가 약간 약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수치를 보면은 꽤 빠릅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7초예요. 그래서 싱글 모터인 걸 감안하면은 제로백 27초면 괜찮지 않나. 참고로 EQ350 그것도 이제 같은 싱글 모터인데 보다는 조금 느린데, 이 차가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세단보다는 이제 전고가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차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가속을 할 때 보통 전기 모터는 그 모터의 특유의 고주파음이 있잖아요. 이 차는 그런 그 고주파음도 꽤 적게 발생을 하는 편이고, 심지어 보통 프레임레스 도어 차들은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이쪽 창틀에서 이제 바람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이게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그 창틀에서 그 새는 그런 풍절음 있죠. 이것도 꽤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 저속에서는 오히려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더 낫지 않나.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1열 모두 거의 비슷하게 승차감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속에서는, 제가 고속에서는 뒷자리까지 못 앉아봤고 좀 낮은 속도에서 2열에만 타봤는데, 이렇게 좀 낮은 속도에서는 오히려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좀 더 좋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되게 안 좋은路面 지나갈 때 1열보다 그 좀 우당탕탕 하는 게 좀 덜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진득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 심지어 이 차가 2열의 거주성 자체도 좋기 때문에 2열의 승차감에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물론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체형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헤드룸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폴스타4는 스페인에서 듀얼 모터를 시승을 했는데, 최근에 국내 이제 주력 모델은 아무래도 싱글 모터가 나왔습니다. 이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성은 거의 비슷하죠. 듀얼 모터와. 다만 이제 달리기 성능, 승차감에서 좀 더 차이가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듀얼 모터보다는 이제 승차감이 좀 못하고요. 반면에 방음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와 거의 같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폴스타4는 SUV 형태,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로서는 주행거리가 꽤 긴 편이고, 일단 배터리가 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 요급에서는 주행거리가 500이 넘는 차가 좀 드문데, 이 차는 국내에서 공인 주행거리가 500이 넘어가고요. 뭐 옵션을 붙이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시작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매력적인 상품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차는 2열에 공간이 넓어서 패밀리카로 쓰어도 이제 충분한 그런 수준이고, 기존의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차감은 좋아도 실내가 너무 좁아서 거기서 이제 뭔가 선택에 제약이 확 있었는데, 이 차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한결 그 메리트가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은 꽤 매력적인 상품성인데, 아무래도 이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강하게
나뉠 수가 있겠죠. 이게 위치를 바꾸려면은 지금 이 앞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 있잖아요. 이걸 다 전면 재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더 앞쪽으로 배치를 하면은 앞쪽의 시야도 조금 더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차의 크기라든가 패키징 또는 기본으로 들어간 사양등을 보면은 이 차는 상품성이 꽤 좋은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2개 정도만 넣으면은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양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까지 포함한 그런 상품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터치 반응이 빠른 편이긴 한데, 이게 특정 메뉴 또는 어떤 페이지 넘어갈 때 보면은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반응이 좀 되게 느려질 때가 있긴 합니다. 이로써 폴스타 4 싱글 모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